고려대는 논술 전형을 신설했습니다. 논술 100%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경영 수능 최저가 충족 가능 비율 찾아보신 분 계세요? 고대 논술 경영의 수능 최저 충족 가능 비율. 저희 기준으로, 이걸로 충족 가능 비율 혹시 찾아보신 분 계세요? 그게 어느 정도 높은지? 아까 경희대 생각나세요? 경희대 두 개 합 평균으로 갔더니 24%에서 20%로 줄고 34%에서 30%로 줄었잖아요. 그쵸? 그렇게 줄었는데,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냐? 그게 어느 정도, 논술이, 고대 논술이 어느 정도냐? 2랑 2점, 사탐 기준으로 2%예요. 사탐 기준으로 2%고 과탐 기준으로 2.8%예요. 그러니까 고대 최저가 얼마나 높은지 알겠죠? 여기 다 있다니까? 여기 다 있다고. 여기 다 있어요. 여기 다 있습니다. 그런 거 판단하시라고 그 수능 충족 가능 비율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랑 2.8%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높은 거죠. 2랑 2.8%. 그냥 인문계열도 높아요. 그냥 인문계열도 8.5%, 10.3%니까 그냥 인문계열도 높은 거예요. 그냥 그 고대 논술의 인문계열이 그러니까 사탐 기준으로 8.5%고 과탐 기준으로 10%선 정도란 말이에요. 그 정도기 때문에 이게 그 정도 선이라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시를 장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점수로.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고대가 그런 부분, 그리고 수능 이후에 논술을 실시하고 비교적 높은 최저를 가지고 있고요. 비교적이라는 단어를 뺄 걸 그랬나요? 지금 빼볼까요? 높은 최저라고 해야 될 것 같네요. 지금 반응들을 보니까 높은 최저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비교적 빼고 높은 최저라고 할게요. 높은 최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강대와 지원자를 공유할 가능성이 조금 있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서강대와 그러니까 왜냐면 날짜 겹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고요. 학업 우수형의 면접이 폐지가 됐습니다. 근데 학업 우수형의 면접이 폐지가 됐는데 면접 폐지보다 조금 더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은 논술 신설 때문에 모집 인원의 감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글의 변화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공과대학의 광역 모집을 해서 공과대학 광역 모집을 합니다. 학업 우수형에서 공과대학 광역 모집을 하는데 공과대학 광역 모집이 갈 수 있는 모집 단위는 저렇게 됩니다. 화생공, 신소재, 건축사회환경공, 그 다음에 기계, 공학부, 전기전자, 전자전기인가, 전기전자인가, 그리고 산업경영, 요렇게가 공과대학 광역 모집으로 갈 수 있는 모집단이다라는 거, 그걸 생각해 두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계열적 합평 역시 논술 전형으로 신설에 따라서 모집 인원이 감소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고대 학종은 모집 인원의 감소가 아주 두드러지는 특징이다라는 거, 그걸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염두에도 생각을 해두시고요. 그다음 세 번째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 고대가 수능 지정 영역을 잠깐만요. 그쵸. 이거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해가지고 요것만 잠깐 바꾸고 할게요. 이게 방송이 남는 거라서 잘못되면은 또 방송에서 고칠 수가 없어서 그 수능 수학의 지정 영역을 폐지했어요. 하지만 과탐은 필수 응시입니다. 그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수능 지정 영역이 폐지가 됐어요. 수학 지정 영역은 폐지가 됐는데 과탐은 자연계열 과탐은 필수 응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에 이제 다 풀리죠. 내년에 다 풀리면서 가산점이 생기죠. 가산점이 정시에 생깁니다. 그래서 그리고 상위권 대학의 학종의 교과나 교과의 학종학 경향이 영향을 미쳤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최근에
이 학종의 교과화 그리고 교과의 확종화가 되고 있다는 그런 말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학종은 오히려 교과가 좀 중요해지고 교과는 오히려 서류가 좀 더 중요해지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지 않나? 뭐 이런 흐름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런 흐름들이 좀 있는 건데 그 흐름들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학우와 궤적이 이렇게 붙어요. 학우와 궤적이 이렇게 붙는다는 게 뭐냐면 학우와 궤적의 그 교과 성적의 격차가 일정 정도 존재했었는데 이 둘 사이가 점점 이렇게 줄어든다는 거죠. 그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 학우와 궤적의 간격이 좀 축소가 되면서 이게 달라붙는, 그래서 궤적이 예전처럼 굉장히 이렇게 무조건 내신이 좀 낮아도 무조건 가능? 이런 부분을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좀 생겨나고 있다? 그래서 저것들이 좀 붙는 경향이 있다? 이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나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고대 쓰실 때는 기본적으로 종합전형에서 좀 인원이 감소된 부분, 그리고 궤적의 좀 상승, 궤적의 상승이라고 볼 수도 있고, 학과 궤적의 격차가 줄어든다고 볼 수도 있고,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지 않나. 물론 이제 고대 학추에서 4%에서 12명으로 변화된 게 있죠. 4%에서 12명으로 추천 가능 인원이 변화가 됐는데, 4%보다 12명이 더 많은 대학이 많기 때문에, 많은 고등학교들이 많죠. 왜냐하면 이제 200명 고등학교에서 4%면은 8명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12명이 되는 거니까. 300명 고등학교도 최근에 많지 않으니까, 한 학년이. 그렇기 때문에, 12명으로 이제 더 많이 확장이 되긴 했지만, 이 확장이 됐다고 해서 갑자기 지원자가 굉장히 많아진다거나, 그럴 개연성은 좀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생각을 해 두시면서 보시면 될 겁니다. 되셨죠? 천사 클라우디님처럼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실까봐 제가 이 말을 쓸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가, 쓰긴 썼거든요. 근데, 서류평가에 대학별로 영역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서류평가가. 그쵸? 대학별로 그것을 평가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래도 한번 따져보시고, 지원을 검토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9개 했나요? 고대는 끝이에요. 9개 했습니까? 9개 같은데? 이 다음에 이제 두 군데, 다음에 두 군데요. 다음에 두 개 대학이 유사한 공통점이 있는 대학입니다. 자, 광운대인데요. 광운대는, 여기 보시면 자율전공학부가 신설이 됐어요. 신설이 됐는데, 이 계열 분리 모집으로 인문 142명, 자연 266명을 뽑습니다. 합치면은 꽤 많죠. 308명을 뽑는데, 저 두 개를 정시에서만 뽑습니다. 그러니까 수시에서는 전혀 느낌이 없어요. 광운대가. 그러니까 자율전공 인문, 자율전공 자연 이렇게 나눠서 뽑는데, 둘로 나눠서 뽑아요. 나눠서 뽑는데 정시에만 뽑다 보니까 지금 수시 지원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전혀 이렇게 감이 없는 거예요. 감이 없는 그런 학교입니다. 지금 현재 광운대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두 번째로 광운대가 올해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 반영교과가 확대됩니다. 자, 주목하세요. 여기 반영교과라고 돼 있죠. 반영교과. 반영교과라고 돼 있는데, 반영교과라는 저 단어를 쓰는 거는 교과 전형이나 교과 반영일 때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논술 전형에서 교과가 반영되거나 학생부 교과 전형일 때만 반영교과라는 단어를 써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반영교과가 없습니다. 전체를 다 보는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반영교과가 없어요. 반영교과가 없고, 교과전형에서만 반영교과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앞으로 들으실 때는 제가 저렇게 교과라고 쓰지 않고 논술이라고 써놓지 않아도 반영교과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저거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거나 그 대학의 논술 전형이 있을 때 학생부 교과가 반영되는 거구나 라고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걸 쓰려다 보니까 쓰고 싶은 걸 못 써.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영 교과는 종합전형에서는 쓰는 말이 아니다. 종합전형은 그런 게 없어요. 종합전형은 학생부에 있는 모든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렇게 되면요, 이 국수형 사나 국수형 과라는 말에서 국수형 사과로 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입결이 떨어지죠. 그쵸? 입결이 떨어집니다. 저렇게 되면 입결이 떨어지니까 그 부분을 하나 생각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제가 아까 주목하셔야 된다. 중하위권 대학이나 중위권 대학에서 요 단어가 반복돼서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하나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네. 진로 선택 과목이 확대된다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광운대도 진로 선택 과목이 반영이 확대됩니다. 상위 3과목만 반영하던 거에서 전 과목 반영으로, 모든 과목 반영으로 바뀝니다. 그 와중에 C는 불이익을 좀 주겠다. 그래가지고 C는 원래 3등급을 주던 거를 4등급으로, 그러니까 A는 1등급, B는 2등급을 주고 C는 3등급을 줬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A는 1등급, B는 2등급을 똑같이 주는데 C는 갑자기 4등급으로 툭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성취도 C가 있는 경우에는 고려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서를 쓰는 팁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요. 수능 직전 면접입니다. 그러니까 11월 2일과 3일 날 면접을 봅니다. 광운대는. 저게 성적대에 따른 고민이 필요하다는 게 뭐냐면 11월 2일, 3일에 면접을 본다는 것은 아이들이 꺼려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수능 직전이잖아요. 수능 전전주잖아요. 그러니까 저때 딱 보려고 저때 이제 시험을 딱 보려고 면접을 보려고 하면은 아이들이 수능 직전 면접 보면 좀 꺼리게 된단 말이에요. 좀 그런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면 수능에 영향 줄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게 나중에 실시간 경쟁률 보실 때 저 전형이 실시간 경쟁률이 좀 낮은 편에 속한다. 그럼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어요. 광운대를 가야 되겠다는 친구들한테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좀 잘 해두시면 됩니다. 요런 것도 아마 새로운 팁이고 그동안 저한테는 좀 발견되지 않던 걸걸요? 원서를 쓸 때 이렇게 써야 됩니다. 굉장히 원칙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 이렇게 막 이상한 이렇게 좀 틈새나 뭐 이런 것도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순간 틈새가 안 되기 때문에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유튜브로 얼마나 많이 보겠습니까? 제 건 별로 많이 안 보는구나. 제 건 별로 많이 안 보니까 여기 들으시는 분들만 이렇게 생각하면 좀 그게 영향을 줄 수도 있겠구나. 근데 이제 제가 뭐 어디가 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가 안 비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말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자, 그리고 2024년도 교과 입결이 되게 낮아요. 2024년도 교과 입결이 좀 많이 낮습니다. 많이 낮은데 이 두 개가 좀 팽팽해요. 그러니까 이상현상이다. 그러니까 그냥 지나치게 낮았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전형적인 W자형, 그러니까 입결이 공개가 되면서 여기는 꼭 가야 돼 하고 이제 써서 다 이렇게 몰려가지고 높았다가 너무 높았네. 그래서 안 써가지고 또 툭 떨어졌다가 또 이거 되게 낮았네. 그러니까 또 막 써가지고 또 올라가는 이 W자형, 전형적인 W자형이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광운대가 이렇게 좀 하락하고 있다 또는 이상현상이다 이렇게 보는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세 가지 견해. 그러니까 광운대는 원래 이 정도 수준인데 너무 낮게 나왔어. 이게 이상현상이고, 이게 한 해 걸러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 라고 보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전반적으로 교과 전형에서 광운대의 위치가 점점 하락하고 있어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다 있어서 이거를 뭐 단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다 있는 부분이 있다. 근데 반면 특이한 점은 학종 입결과 좀 상반이 되고 있어요. 학종 입결은 계속 꾸준히 오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좀 유지가 되거나 좀 오르는 흐름을 갖고 있어요. 학종 입결은. 반면에 교과는 2024학년도에 좀 많이 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그걸 좀 감안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걸 생각을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내일 아무도 안 오시네. 자, 국민대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 자유전공과 미래융합전공, 자유전공과 미래융합전공이 신설이 되는데, 이 자유전공과 미래융합전공은 역시 자유전공은 300명인데 굉장히 많아요. 국민대는 굉장히 많습니다. 국민대는 이게 700명이 넘어요. 자전으로 뽑는 인원이. 예, 다시요. 자유전공으로 뽑는 인원이 자유전공 300명, 미래융합전공이 463명이어서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아자아자님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유전공은 정시 가군으로만 뽑고요. 미래융합전공은 교과 100명으로 뽑고 정시 나군으로 363명을 뽑습니다. 그냥 뭐 저희끼리 하는 얘기로는 국민대가 사활을 걸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전공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을 이렇게 좀 인원을 뽑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미래융합전공 같은 경우는 저거를 계열별로 나누어서 뽑기 때문에 이렇게 인문계, 미래융합전공 인문이 있고 미래융합전공 자연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두 개가 서로 달라요. 예, 두 개가 서로 다른데 인문은 여기 있는 대로 국수형 사를 반영하고요. 자연은 국수형 과를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대 같은 경우 이렇게 보시면 한국사가 안 들어가잖아요. 아까 경희대 같은 경우는 한국사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사 들어가는 학교가 있고 안 들어가는 학교가 있고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융합전공이 인문이 있고 자연이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을 나눠서 생각을 좀 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것도 같이 좀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되셨죠? 수시적으로는 미래융합전공 100명밖에 안 뽑기 때문에 자전에서 그 부분 하나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국민대에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었는데, 국민대에 보면은 국민 프론티어 전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 국민 프론티어 전형이라는 게 아까 건국대 종합전형 기억나세요? 건국대 종합전형? 보통 다른 대학들이 뭐 일반 전형, 학생부 우수, 학생부 종합 전형 이렇게 말을 쓰는데 얘네는 국민 프론티어 전형이라고 학생부 종합 전형을 저렇게 이름을 붙여놨잖아요. 건국대 아까 뭐였어요? 건국대 학생부 종합 전형도 이름이 있었지 않습니까? 건국대 학생부 종합 전형도 KU 자기추천이라고 돼 있죠. 뭐 경희대는 네오르네상스 이렇게 있는데 그 KU 자기추천 전형하고 국민 프론티어 전형이라는 것이 자기추천 전형의 대명사였어요. 예전에. 예, 그러니까 자기추천. 그러니까 자기추천 전형이라는 게 뭐냐면은 학교장 추천 전형은 학교장이 인정하는 거잖아요. 학교장이 너는 뛰어나 하고 학교장이 인정해 주는 건데, 자기추천이라는 거는 나 잘났는데 아무도 날 인정 안 해주니까 내가 나를 추천하겠어 이런 거예요. 이거 막 예전 생각난다. 예전에 막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설명하면 막 엄청들 막 좋아들 하셨는데, 재밌어 하시고. 그러니까, 아이가 수준이 떨어진다 이런 게 아니고, 내가 굉장히 뛰어난 뭔가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그걸 안 알아주니까 내가 나를 추천하겠어 하고 자기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 자기 추천의 프론티어, 앞으로 나가는 도전자, 앞으로 나가는 개척자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담아서 국민 프론티어 전형, 그리고 자기 추천 전형이라는 것이 생겼단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만약에 전공 적합성과 학업 역량이 있다고 치면 지금은 진로 역량이죠. 그러면 이 자기 추천, KU 자기 추천 전형이나 국민 프론티어 전형은 실제로 잘 생각을 해보시면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 중에 하나를 고르자면 뭐를 골라야 되는 반영이겠어요? 뭘 골라야 되는 반영이겠어요? 이 진로 역량을 반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불과 한 4, 5년 전까지는 이 KU 자기추천 전형하고 국민 프론티어 전형에서 진로 역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의 격차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얘네들의 격차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는 거. 만약 이게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요.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50% 70% 격차가 뭐 해줘야 됩니까? 진로 역량을 많이 보면 이 두 사이의 격차가 좁혀져 있어야 돼요? 늘어져 있어야 돼요? 둘 사이가 벌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원래는. 그쵸? 벌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
6, 7년 전에는 건대는 1박 2일 면접 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자기 추천 전형에서 1박 2일 면접 보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면접 잘하는 학교거든요, 건대가. 진짜 잘하는 학교예요. 근데 건대도 그런 경향이 있고 국민대도 그런 경향이 있고 이게 점차 뭐 하고 있단 말이에요. 줄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를 한번 보면 이렇게 자기주도성이나 도전정신이 50%가 되고 정보분석합성이 오히려 두 번째 평가 요소잖아요. 그러니까 이 격차가 점점 뭐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 하는지 되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국민 프론티어 전형 이런 것들이 이렇게 줄고 있다. 그건 평가 요소의 변화로 가는 거다. 이걸 아까 앞에서 누군가는 뭐라고 표현한다. 최근에 뭐라고 표현한다. 학종의 교과화라고 표현한다. 근데 학종의 교과가 단순히 교과를 많이 본다라는 것보다는 이게 평가 요소의 변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적인 측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학종의 교과라고 그러니까 단순하다기보다는 그냥 이해하기 편하게는 학종의 교과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게 학종의 교과라기보다는 이 각 대학들이 학종을 오래 하면서 종합전형을 오래 하면서 평가 요소를 변경을 시키면서 그 평가 요소의 변경에 따른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이것이 이전과 다르니까 우리는 학종의 교과라고 표현하지만 그것을 학종의 교과를 하기 위해서 대학들이 그렇게 뽑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뽑다가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인과혼동의 오류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물론 저도 그런 말 쓰지만 학종의 교과라는 말을 쓰지만 학종의 교과는 어떤 대학, 특정한 몇몇 대학에 있어서는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또 특정한 몇몇 대학에서는 인과혼동의 오류, 즉 원인과 결과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좀 있어 보이는데? 이렇게 분석을 이렇게 하니까? 자, 끝났죠? 예. 11개 다 했잖아요. 그쵸? 11개 다 했습니다. 그쵸? 자, 11개 다 했습니다. 자, 정말 부탁하건대, 정말 부탁드리건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보다 범위를 좀 넓혀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민의 범위를 좀 넓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8월 말까지는 두세 장 정도를 확정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두세 장 정도를 확정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아이고, 이거 뭐야. 왜 저기가 켜져? 두세 장 정도를 확정한다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다시요. 자, 지금 중요한 거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 보세요. 주변에 그러니까 8월 말까지 두세 장 정도를 좀 정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주변의 속도에 흔들리지 말고 8월 말까지 두세 장 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두세 장 정하면 되는 거니까 그 부분 생각을 하시고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 거니까 정말 부탁드리건데 조금 천천히 그리고 좀 범위를 넓혀서 그래서 그 범위를 넓히는 것 중에 하나로 이 많은 대학을 보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도가 다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수경 원장님께서 강력하게 한 번은 대학을 다 보셔야 되지 않아요? 한 번은 학부모님들이랑 같이 우리 학부모님들이랑 대학을 한 번 다 보셔야 하지 않아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렇게 이런 순서를 만들었는데 그런 순서를 만들고 이렇게 합리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런 속도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보는 것도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다 있는 거니까. 그래서 꼭 써야만 하는 거랑 꼭 쓰고 싶은 거, 그 부분을 꼭 찾는 게 필요합니다.